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인대 세남은 연말 특집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이유는 오늘에 대한 반성과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지난 1년간 시사인 대세남에서 다룬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과 사건, 사고, 그리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나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지 함께 고민해 봅니다. 한 해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하는 OECD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초단기 계약으로 해고의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우리 사회의 비극적 노동 현실은 올 한 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태안화력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관련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나온 첫 판결.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장비를 점검했던 고 김용균 씨는 새벽 3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나의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나는 신청은 하되 내가 책임질 수 없어. 일터에서 사망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숨지고 있고 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을 마주해야 하는 걸까요? 단순히 자기가 그 책임들을 충분히 이행을 했다면 사전적으로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구체적인 위험성을 몰랐다라는 것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였음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노동자들 중에는 경비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청소부터 화단 관리, 주차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다수결로 하다 보니까 반대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경비 노동자들은 열악한 고용 환경으로 무더기 해고 사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대책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법이 어디냐. 이건 불법이다. 편법이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56명의 경비원들 중 30명이나 감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꼼수까지 있었습니다. 감원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니라 용어 수정만 돼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전혀 알 수 없게끔. 경비원 감원을 반대하는 입주민들 주도로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서 재투표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이뤄진 재투표에서는 감원 찬성표가 높게 나와 경비원들은 또다시 해고의 벼랑 끝에 서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해 길 위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서산시의 한 버스회사 직원들은 수년간 임금 체불에 시달렸고 4대 보험료마저 미납돼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보통 40만 원도 주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나머지 100만 원 주고 아니 그건 또 어디서 무슨 애들 코 올리게 돈 주듯이 그런 식으로 돈을 주니까 생활 자체가 사실 어렵죠. 서산시에서 시내버스 손실 보전을 위해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임금 체불은 반복됐습니다. 서산시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2017년 30억 원대에서 올해는 96억 원대까지 급증했습니다. 운영비로 쓰고 아니면 뭐 인건비로 써야 되는데 네. 만약에 채무가 있으면 매월 이제 그 이자를 갚아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관리 감독에 소극적인 서산시, 그리고 적자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 대전 현대아울렛에서는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로 7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들은 모두 매장이 문을 열기 전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인재예요. 그러니까 인재고 우리 대한민국의 소방 시스템이 요거다. 현 추세로 보여주는 거로 보고 있어요. 주차장을 적재 공간으로 불법 사용한 기업, 그리고 안전점검 관리에 소홀한 소방당국과 지자체의 태만이 화제를 키웠고 이 때문에 인재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건 어쨌든 이분들이 협력업체라고 하는 하청 노동자들인데 정규직들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나와서 기본적인 업무를 하셔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화재 피해를 키운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도 더디게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사한 대선함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향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취임 당시 시민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 봉사하겠다던 이장우 대전시장. 취임 한 달도 안 돼 주민 참여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과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소신대로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자체의 일부 예산을 주민이 직접 편성하는 제도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 풀뿌리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주민자치의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장우 시장은 시 재정이 어렵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을 밀어붙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런 민주주의가 작동을 했었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정치인들인 거예요. 자기 권력을 공유하는 것 같거든. 고물가와 높은 이자로 서민들은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정비를 대폭 셀프 인상해 논란이 됐습니다. 대전시 동구는 월 100만 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주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 되지, 그건 당연히. 부의원이 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아? 그래 무슨 100만 원씩 올려. 재정 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의정비는 전국 최고 수준인 대전시 동구. 게다가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이 가능해서 동구 의원 중 3명은 회사의 대표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의한 적도 없고 뭐 그런 얘기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의정비는 시민들의 들끓는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대폭 올랐습니다. 4년 행복하기 위해 한 번 욕먹고 말자는 생각이었을까요? 민심과 동떨어진 의정비 인상에 이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함부로 쓰여지는 천태만상 혈세 낭비 실태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이게 분조기 하나에 어느 정도 가격이 되나요? 5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논산시는 시장 명의의 근조기를 광역단체인 충남도보다도 무려 2배나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했으며 6월에 활동이 종료된 인수위 사무실이 방치된 채 매달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대전 대덕구청장과 공주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멀쩡한 집무실 집기를 교체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새마음이라는 게 혹시 아세요? 이게 새로운 분이 오시면 저희도 분위기도 바꾸고 싶고 시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써버리는 지역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세금이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는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시사인 대선함은 어린이들을 비롯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일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차 온지를 모르고 가다가 그 차랑 막 부딪혀.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는 700여 명. 대전 지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걸어보게 했더니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아찔한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자동차가 튀어나와서 놀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사고 왜 발발하는지를 사실 고민을 해야 돼요.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나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소원이라고 말하는 장애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불과 5cm가 되지 않는 턱조차 넘기 힘든 벽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출근길에 무슨 버스를 이용하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동권 보장의 하나로 오랫동안 장애인 콜택시 활성화를 주장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슈적으로 뭐 장애인 날이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 타라는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조금만 귀 기울여주고 눈을 돌린다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임을 밝히며 도움을 호소한 이창갑 씨. 본인이 경계선 지능인이란 걸 알게 된 건 군입대를 앞둔 신체 검사에서였습니다. 학창 시절 교우 관계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개인의 문제로만 여겼습니다. 이제라도 경계선 지능인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저의 작은 이던 한 걸음으로 대전, 세종, 충남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시작되고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에서 숨을 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소득층, 고령의 노인들을 위한 복지수단 중 하나인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한 달에 27만 원의 수입과 자긍심을 안겨줬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그래도 일이라도 그래도 한다는 게 재미있고. 정부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라며 평가절하했지만 전문가들의 지적은 달랐습니다. 노인복지의 문제는 결국은 노인 일자리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된다. 노인 복지에 반하는 폐륜 예산이라는 비난까지 일자 정부는 뒤늦게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를 재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취약계층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사인 대서남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불편을 초래하는 크고 작은 생활 이슈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택배 상자에 담겨오는 아이스팩. 어느새 아이스팩이 애물단지가 되면서 아이스팩 수거 사업에 나선 지자체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산내동의 경우 아이스팩 10개에 종량제 봉투 1장을 주며 재활용을 독려했습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쳐 각 수요처에 무상으로 전달됐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아이스팩 수거 받으세요? 안 받아요? 서구는 아이스팩 수거를 안 하시나요?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은 곳이 있는 데다가 시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없어 시민들에게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아이스팩 재활용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충남의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이곳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이 개인 지하수를 뚫어 식수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도 수질 검사에서 오염성이 높은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그중 방사성 물질로 취급되는 우라늄은 기준치 3배가량 검출된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 나쁘다고만 그 수질 검사 해놓고서는 뭐 해결책 아니지만 어떡하겠어요. 예산군은 부적합 지하수 음용을 자제하라는 권고 지침을 내리고 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해 충남도에 예산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에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시설물에는 지자체가 지정해서 공공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게시대에 공공성 목적을 의심케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시장 취임 축하 현수막이나 구청장 취임 축하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관리가 안 돼
2년 전에 게시물이 방치된 곳도 있었습니다. 공공게시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시각적 공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너무 관공서가 좀 약간 자화자찬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보기는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 앞인데 그 단속 같은 안 하시나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총장님 새로 오시기도 했으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쉽게 간과하거나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들을 추적해온 시사인 대세나 2023년도에도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날카롭게 비판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사인 대사람은 지역의 여러 현안을 깊게 파헤치고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창구로 맡은 바 소명을 다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인터뷰 현지인은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올 한 해 현지인을 통해 소개된 인물들을 다시 한번 만나봅니다. 저는 대전 산내 골령골 대책회의에서 아직은 무명 가수인 대전에 살고 있는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지금 잘 살고 있는 송기현입니다. 대전에서 발달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영신 씨. 대전의 한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천권 특별교통수단 방역이동체계 확립하라. 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발달 장애인인 모든 장애인도 내 이웃이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냥 그것이 어려움이고 장애인 거지. 다른 시선으로 안 봐줬으면 좋겠어요.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가부 폐지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정부가 오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여성을 추모하며 청년과 여성의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공연아 씨. 여성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꼭 페미니즘을 해라, 여성운동을 해라 라기보다는 어떤 여성이 구조적 차별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의 문제라서 생긴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일하는 무명 가수 임태영 씨. 축제와 행사가 취소되자 그가 설 무대도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이 벌써 2년째입니다. 옷걸이에 걸린 채 먼지만 쌓여가는 무대 의상들. 태영 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계속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노래할 때 누구보다 어느 순간보다 행복하다는 태영 씨. 희망과 꿈을 놓지 않아서일까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신나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포기 안 하거든요. 희망을 갖고 그냥 열심히 하자.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네요. 짠짜라짜라짜라 짠짠짠. 무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실버 택배원 임성빈 씨. 만 60세 이상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택배 서비스로 올해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80여 개의 택배를 배송하고 물건의 크기와 상관없이 개당 600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이렇게 번 돈이 한 달 평균 120만 원. 생활하기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더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큽니다. 나는 나이에 구애 없이 능력이 있는 한 계속 하고 싶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의 미니 공단이라 불리던 원동. 이곳에 마지막 남은 주물공장 장인 송기룡 씨가 있습니다. 1400도의 열기를 이겨내고 능숙하게 쇳물을 거푸집에 옮겨 붓습니다. 장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주물공정. 자동차와 철강의 뿌리 산업이지만 이제는 일감도 사라지고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일도 없고 그래서 나 혼자 살살 하는 게 이제 확 줄었지 뭐. 거의 없다시피야. 옛날 100이라면 지금 한 15, 20분 안 돼. 주물공장 가보면 젊은 사람 없고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없어 거의. 주물공장 큰 데 가보면 전부 다 60대에다가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70년 역사를 자랑하며 매일 기계 소리가 가득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소수의 장인만이 남았습니다.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뿌리 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27년차 의료인 허바이처 허종일 원장. 2001년 태안의 공중보건의로 처음 온 후 21년째 공공의료원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습니다. 변변한 의료시설 하나 없는 농촌의 현실이 그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에도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챙겼고 태안군의 정신의학과를 처음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었는데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상근무는 지금 820일이 넘었죠. 사실은 820일 동안 우리 전 직원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820일 동안 주말에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하고 하루 쉬어봤네요, 하루. 도시에서는 쉽게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그러나 농촌에선 매 순간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나중에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제 후임이라든지 더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또 많이 지원을 하고 또 그런 시스템 좋은 환경 속에서 이 보건의료원이 점점 더 발전하고 커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로서 노동자들의 건강검진과 직업병, 작업 환경에 대해 조사하는 노상철 교수. 국내 대기업에서 발생한 의문사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이 잘 보존되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 뿐 작업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고 매년 사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률이 전국 2위이고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은 아직 유언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슨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까? 사건들이 그냥 처음 생긴 사업장이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도 계속 사망 사건들이 일어났던 사업장 그 속에서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뭔가 같이 아파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산내골령골. 이곳은 한국전쟁 중 군인과 경찰에 의해 1,800여 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곳입니다. 2015년부터 골령골의 진실을 파헤쳐온 임재근 소장. 믿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유해 발굴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00m에 가까운 그 구덩이 속에 뼈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모습, 그다음에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데 대부분의 뼈는 다 삭아버리고 단단한 다리뼈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요. 유해조차 찾지 못한 유가족들의 애끓는 목소리. 육을 한 조각이라도 우리 아버지라는 걸 밝혔으면은 그게 죽어도 한이 없어요. DNA 검사에서 우리 아버지 육을 찾고 희생자들의 이제 유해 발굴을 촉구하는 이런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적극적인 유해 발굴에 나서지 않았던 국가는 또 다른 가해를 지속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해 발굴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다음에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의 몫을 해내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이웃들. 내년에도 현지인은 이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편견과 맞서고 치열한 삶의 현장을 지키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우리 보통의 이웃인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봅니다. 내년에도 몸소 희망의 빛을 발산하는 수많은 우리 이웃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한 해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저희 시사인 대사남의 시각으로 바라본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기득권과 차별의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자신의 권리를 호소하는 소시민들의 절박함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고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코로나 감염보다 한 끼 식사가 더 절박한 노숙자들, 생계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분화하게 시민적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런 소시민들의 목소리가 거대한 암벽에 부딪혀 흩어지는 파도의 포말처럼 힘을 잃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과 시민적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시사인 대사남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사인 대사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